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은 한국에서 카페나 편의점에 갔다가 계산을 마친 후에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바로 번역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수고하세요. thank you인가? 아니면 take care인가? 또는 work hard인가? 사실 모두 조금씩 맞는 것 같지만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정말 자주 사용한다는 거예요. 카페 직원에게도 말하고, 택배 기사님에게도 말하고, 회사 동료에게도 말하고, 가게를 나가면서도 말합니다. 그런데 상황마다 전달되는 느낌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때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떤 때는 응원의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떤 때는 단순히 인사말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세요는 하나의 영어 표현으로 번역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수고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수고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전에서 수고를 찾아보면 노력, 애씀, 힘들게 일함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effort, hard work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work hard.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나가면서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때 우리는 계속 열심히 일하세요 라는 뜻으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런 마음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즉, 상대방이 하고 있는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면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세요는 단순한 명령문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더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도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 상대방의 노력에 공감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work hard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실제 어떤 상황에서 수고하세요를 사용할까요? 이제 실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카페나 편의점, 식당 같은 가게를 나갈 때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입니다. 퇴근할 때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동료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는 정말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물론 내일 봬요 라고 함께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업이 끝났을 때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한 시간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표현한 것이죠. 마지막은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님, 가게 직원, 회사 동료처럼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열심히 해주세요 보다는 항상 고생이 많으시네요 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안녕히 계세요를 함께 사용하고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를 함께 사용하며 또 어떤 때는 내일 봬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세요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감사와 배려, 그리고 응원을 함께 전하는 한국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세요를 영어의 한 문장으로는 딱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thank you 같은 감사의 표현이 있고, 헤어질 때는 take care처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이 있어요.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에게는 good luck처럼 응원의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keep it up처럼 격려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단어를 하나씩 번역하기보다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상대방의 노력이나 수고를 인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수고하세요를 들으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을 알고 있어요.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들을 때 단어만 보지 말고 상황과 마음까지 함께 이해해 보세요. 이번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갈 때 하는 인사 표현을 볼게요. 손님이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물건을 계산해 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손님이 수고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세요는 가게나 식당을 나갈 때 직원에게 자주 하는 인사예요. 영어로 똑같이 말하는 표현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thank you 또는 have a good day 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는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님은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를 말할 수 있지만 가게에서는 보통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를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교실에서 수업이 끝난 후의 대화를 볼게요. 학생이 뭐라고 말하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see you next class. 이런 말이죠. 자, 그럼 학생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는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처럼 일을 한 사람에게 감사와 존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직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작별 인사를 같이 이야기해 봐요. 회사에서 하루 일을 마친 직원이 먼저 퇴근하려고 합니다. 한국 회사에서는 먼저 가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A가 말합니다. 먼저 갈게요. 여기서 먼저는 first라는 뜻이고 갈게요는 I will go now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라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B가 대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이 오늘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감사와 존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ood job today. Thanks for your hard work.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가 말합니다. 내일 봐요.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See you tomorrow.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먼저 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이번에는 한국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예절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위쪽에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는 조금 어색하거나 무례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많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직원이 상사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세요는 상대방에게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라는 느낌이 있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마치 지시하거나 평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사나 선생님, 연장자에게는 다른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볼까요? 더 자연스러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표현들은 상대방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담고 있어서 더 공손하고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퇴근하면서 팀장님에게 인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인상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회사 분위기에 따라 수고하세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윗사람에게는 감사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어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방이 수고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을 마쳤을 때 또는 동료가 일을 끝났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동료 또는 가게 직원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라는 말이 들어가서 더욱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은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직접 도움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학생이 선생님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Teacher, thanks to you, I learned a lot.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오래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한 뒤에 친구가 힘들어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good job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노력과 고생을 인정해 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에게는 수고했어, 고생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상대가 많이 지쳐 보이면 오늘 힘들었지? 라고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요? 수고했어. 고생했어. 오늘 힘들었지? 이제 수고하세요의 핵심 느낌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어의 수고하세요는 단순히 안녕히 가세요나 goodbye와는 조금 달라요. 이 표현에는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응원해요. 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처럼 수고하세요는 상대의 노력과 상황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근하는 동료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면 오늘도 열심히 일했네요. 남은 일도 잘 하세요 라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직장, 가게, 병원,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을 사용해요. 중요한 것은 수고하세요는 일을 하거나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단순히 goodbye, 수고하세요 로 외우기보다는 상대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업 끝나고 저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수고하세요는 영어의 work hard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인데요. 누군가에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수고하세요가 아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다면 수고하세요는 어떤 뜻일까요? 수고하세요는 상대방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카페 직원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는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수고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고생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라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수고하세요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 잘 이해하게 되었나요?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수고하세요를 배웠어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국어는 단어 자체보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게를 나가면서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퇴근하는 동료에게 수고하셨어요. 일을 마친 사람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표현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해 보세요. 한국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인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